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 전산망을 마비시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꾸린 지 나흘 만에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여야가 내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4차례 합동 감식을 벌인 경찰은 국정자원 관리자와 작업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배터리 이전 작업 현장을 관리하는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부상자를 포함한 외부 업체 소속 작업자 2명, 감리업체 관계자 1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이들에게 화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현장 책임자 등 4명을 입건을 해서 수사 중이고요. 앞으로는 화재 원인 규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이 난 5층 전산실에 있던 배터리 가운데 발화 가능성이 있는 6개는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내부 CCTV 25대도 확보했지만 발화 순간이 직접 담긴 건 아니어서 화재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원 차단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전동 드릴이 배터리 화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화재 당시 배터리로 이어지는 주 전원은 차단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지만 잔류 전기가 남아 있었는지는 감식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전동 드릴 역시 실제 사용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치권도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여야가 관리 부실과 대응을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현장을 찾아 정부와 수사당국을 향해 조속한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작업 중에 어떤 부주의로 발화가 됐는지를 밝히지 못하는데 배터리를 갖다가 어떻게 화재의 원인을 밝힌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감식을 이어가며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책임까지 규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이번엔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오늘 낮 12시 20분쯤 국정자원 야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빈 차량에서 발생해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의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대전 소방본부가 지난 이틀 동안 관내 주요 데이터 센터 5곳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정보자원관리원을 비롯해 SK 대덕 데이터 센터 등 데이터 센터 5곳의 전산실과 배터리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와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 등이 4살 원아들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학대의 정황이 담긴 CCTV를 부모가 직접 보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건데요. 하지만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CCTV 설치 의무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사립 유치원. 2아이가 교실 밖으로 나오자 파란 옷을 입은 여성이 한 아이를 밀쳐 넘어뜨립니다. 행정실장인 이 여성은 또 다른 아이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아이는 그대로 앞으로 쓰러집니다. 2아이는 건물 밖에서 5분가량 방치됩니다. 이번에는 교실 안. 담임교사가 동일한 2아이를 교실 가구와 의자를 이용해 구석에 가둬버립니다. 부모들은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내쫓고 행정실장이 밀치는 등 아동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담임교사한테도 확인하고 아이한테 확인한 부분이 너네 이럴 거면 어린이 가서 더 배우든가 집에 가든가 지금 가방 싸서 나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건 이튿날 CCTV를 확인한 부모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에게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담임교사와 행정실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이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를 당했다며 부모가 신고한 원한은 모두 3명. 부모들은 다른 피해 정황도 있다고 말합니다. 19명 중에 7명 빼고 다 퇴소했다고 들었어요. 애기들의 애착 물건들이 있잖아요. 가방, 인형, 손수건. 손수건을 뺏었다가 얼굴에 던졌다는 얘기도 들었고. 학대 의혹을 받는 담임교사와 행정실장은 사직 의사를 밝혀 의원 면직됐고 유치원 측은 학부모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유치원 측은 해당 교사 등에 대한 취재는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와 실장은 훈육이 과했을 뿐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집과 달리 CCTV 설치와 영상 보관 의무가 없어 학대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동끼리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아동 안전, 그러니까 아동 사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점에 있어서 CCTV라는 것이 아동 안전을 보호한다는 점. 경찰은 피해 아동 측 조사를 마쳤으며 CCTV 포렌식을 통해 혐의를 분석한 뒤 담임교사와 행정실장을 불러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계룡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방비 증액과 함께 장병들의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열병식에서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해 무기체계 40여 종이 대거 선보였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시범 도입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선점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농어촌 지자체들은 인구 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기대가 큰데 경남도에 이어 충남도도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30년간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김경순 씨는 7년째 농민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45만 원이지만 영농비에 보탤 만큼 쏠쏠해 요즘 얘기가 나오는 농어촌 기본소득에도 기대가 큽니다. 농민은 이렇게 한 번 딸 때 한 번에 들어오는 작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돈을 또 이렇게 나눠서 쓰잖아요. 근데 어쨌든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매달 월급처럼 받으면 저희한테는 어쨌든 큰 힘이 되죠. 정부가 시범 도입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군단이 69곳을 대상으로 공모해 6곳을 선정합니다. 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예산, 청양 등 4개 군이 TF를 꾸리는 등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 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꼽히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소비를 늘려줌으로써 함께 자영업자들도 살 수 있는 공간 확보도 되고 이걸 우리가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줌으로써 그 지역이 돈이 돌게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충남에서 시행 중인 기본소득형 농민수당도 지난 2019년 부여군이 중부권에서 처음 도입해 확산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국비 40%에 나머지 60%는 도비와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부담입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만 해도 157억 원, 인구 6만 명 선이 무너진 부여군도 연간 30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남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충남도도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골에도 시골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월 15만 원씩 준다고 하고 이 180만 원씩 연 나간다고 하면서 또 지금 지방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만 공모에 선정되면 군과 별도로 협의해 돕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인구 감소 지역 군이 자체 예산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최소 7, 80%는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최근 대전과 공주를 대표하는 충남대와 공주대에 글로컬 사업을 위한 대학 통합이 확정됐지만
반발이 커지는 등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대학의 구성원은 물론 지역 사회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어 통합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규선 기자입니다. 독단적인 사업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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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 본부 앞에 각 학과 깃발을 든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통합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충남대 교명 보장과 별도 캠퍼스 운영, 유사학과 강제 통폐합 반대, 졸업장 구분 표기, 본부 대덕 캠퍼스 유지 등 5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사업 선정 환영과는 별개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충남대 교수회는 입장문에서 앞선 계획서가 교명, 본부 위치, 총장 선출 방식 등 갈등 소지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통합추진위원회 교수진 참여 보장, 통합추진 전용 게시판 설치와 재정 투명성 등 정보 공개와 단과대학 동의 절차 등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통합을 전제하고 이를 추진한 지금 정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부가 이제 유리한 데이터라든지 유리한 정보만 이제 그 구성원들한테 알려서 공주에도 통합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통합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 대학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지역사회 경제, 문화적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통합과 관련돼서 공주 시민이나 단체들이 거기에 의견을 낼 수 있을 만한 통로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답답하고. 공주대 학생들 역시 지금도 천안 예산으로 나뉜 캠퍼스로 불편이 크다며 공주대 충남대가 아닌 새 교명 등 4대 요구 사항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명은 제3의 교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졸업장의 경우에도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나와야 한다. 교수와 학생, 지역사회의 반발 속에 내년 3월 통합 신청서 제출을 위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오늘 낮 2시 40분쯤 세종시 전동면의 한국전자파연구소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구조물 조립 작업 도중 10여 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가 난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수칙 준수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